자, 맨유 대 셰필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셰필드는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뉴캐슬을 1대0으로 잡았습니다만 토트넘에게 다시 졌죠. 그리고 맨유랑 붙고 주말에는 맨체스터 시티랑 붙어요. 그러니까 일정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어려운 경기를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셰필드가 먼저 득점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대헤아가 밀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오늘 맨유의 공격이 안 풀린 데 대해서는 몇몇 가지 이유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마샬이 오늘 우리가 흔히 마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애티튜드 뭔가 좀 열심히 안 뛰는 것 같고 제대로 등을 져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화가 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경기에 비해서 열심히는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잘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의 공격의 흐름을 좀 보면 오른쪽에 폭바가 있으면서 그쪽에서 공격을 잘 풀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루크쇼가 나오면서 공격의 이 어떤 좌우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요. 주말에 아스날전에 대한 어떤 대비로 보여요. 근데 왼쪽에 대신 나온 알렉스 탈레스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썩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포워드 라인에서는 위력이 안 나오고 있고 마티치는 느리고 우측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폭바는 중원에서 이제 빌드업을 위해서 이제 내려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아주 두텁게 라인을 형성을 하고 난 셰필드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텁게 중원에 이 선수들을 많이 배치한 팀을 상대를 하려면 패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포워드 특히나 최전방 공격수나 윙포드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수들을 좀 찢어져 놓거나 교란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카바니 같은 선수의 움직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마샬은 그런 움직임이 좀 좋지 않은 선수죠. 더군다나 오늘 또 오른쪽의 수비 라인은 튀앙제브랑 완비사카인데 여기도 좀 어려워요. 튀앙제브는 지속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비사카도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대야가 밀린 건 맞아요. 근데 오늘 주심을 보고 있는 피터 뱅크스가 좀 오락가락해요. 좀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고 본인의 어떤 그 일관성도 없기 때문에 뭐 뒤에 나온 장면이랑은 사실 좀 다릅니다. 뒤에 이제 한번 취소가 된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은 명백하게 똑같은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맨유 팬들 입장에서 그 부분은 좀 이거 밀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셰필드도 사실 매 경기 한 경기가 지금 낭떠러지에서 손가락 하나를 놓치느냐 마느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어려운 이 상황인데 선제 실점을 맨유가 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셰필드가 지속적으로 좀 수비 위주로 경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어느 타이밍에 원래 있었던 선수들 중원에서 뭐 프레드라거나 맥토민이라거나 아니면 앞쪽에는 역시 카바니 그리고 왼쪽에 루크쇼라거나 이런 선수들 주전급 자원들이 나와서 경기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솔샤르가 언제 잡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또 사실 맨유는 먼저 실점한 다음에 최근에 역전 잘 해내니까 후반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2입니다. 맨유가 홈에서 최하위 22, 리그에서 1승밖에 없었던 셰필드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솔샤르의 꽤 길었던 이 무패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기록을 먼저 보면, 자, 맨유가 굉장히 좋은 기록을 쭉 이어가고 있었죠. 가장 최근의 리그 패배가 11월 초였어요. 작년 11월 초. 홈에서 아스날한테 0대1로 진 다음에 에버튼전을 시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경기 10승 3무. 굉장히 좋은 무패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가 생각지 않은 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리고 셰필드는 이번 시즌 1승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1승밖에 없었던 좋지 않았던 그 흐름을 여기서 최근에 뉴캐슬을 잡았었는데 토트넘한테는 다시 졌잖아요. 근데 맨유라는 대어를 낚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렸던 팀입니다. 솔샤르는 룩쇼 대신에 텔레스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튀앙제브를 넣었고, 중원에서도 마티치를 투입시켰고 프레드나 맥토미니 같은 선수를 모두 다 뺐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로테이션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사실 로테이션의 성공 여부는 결국에 승점이에요. 만약에 이기지는 못했지만 비겼다 그러면 로테이션 아쉽다. 특히나 리그 22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아쉽다. 근데 졌다? 사실 22팀이랑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면 이 경기에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죠? 그러면 결국에 감독 책임이다. 이거는 실책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솔샤르의 또 하나의, 굳이 따지면 잘못이라고 한다면 로테이션적으로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카바니를 그린우드랑 바꿔준 시간대는 66분 좋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왜 마샤를 빼지 않고 그린우드를 뺀 거냐에 대해서는 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룩쇼랑 반더비크가 들어간 시간대가 82분 3분이에요. 추가 시간 4분 나왔죠? 그럼 여차저차 했을 때 10분 뛴 거야. 10분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체 선수를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본인은 몇 분 안 남기고 들어가서도 그걸 했었던 사람이지. 동안의 암살자, 최고의 슈퍼서브. 본인은 했었어. 근데 그게 딴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솔샤르의 늦은 교체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로테이션, 이거는 솔샤르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실책과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튀앙제브 오늘 계속 안 좋았잖아요. 결국엔 자책골성이 탁 맞았잖아.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공식적인 기록인 머크의 득점이 됐지만 그 굴절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튀앙제브의 실책이 좀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그 실점 장면도 마샬이 어슬렁거리다가 결국에 이 애매한 상황에서 이상한 패스하다가 거기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나는 전반에는 마샬이 그래도 좀 오늘은 뭐 그래도 좀 열심히 뛰려고 하네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후반 보니까 마샬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쓰는 거는 한 명의 그냥 잉여 자원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가 수비 가담으로 좀 애매하고 공격으로 나갔을 때 어설픈 턴오버 때문에 오히려 맨유의 수비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오늘 마티치도 중원에서 좀 속도가 느리고 그러면서, 물론 또 이 노련미 넘치는 수비로 역습 상황에서 그걸 끊어내는 장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아쉽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런 얘기 있었죠. 솔샤르가 지금 최근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리그에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 팬들 중에서 되게 좀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솔샤르가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마냥 칭찬하기는 어려운 게 경기 내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솔샤르를 계속해서 안심하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잘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홈에서 셰필드에게 진다면 이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거봐, 솔샤르 불안하다니까? 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시알은 쓰지 말자. 그 다음에 확실히 루크쇼다. 그리고 마티치도 위험하다. 로테이션을 써야 된다면 그 점은 좀 베이스로 잡고 로테이션을 그래 돌려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이거는 경기력 차이도 극심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승점 드랍하는 거는 좀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투양제부도 쓰지 말자. 네. 자, 일단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또 주간 EPL 시간을 통해서 약간 짚어볼 수 있는 부분, 전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있습니다.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